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운자로를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슬슬 주변에서 마운자로 후기에 대해서 묻거나 자기도 마운자로 하고 싶다 어떠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지인분들한테 설명해드리는 용도로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 있고요. 잠옷을 입고 이 DJI 마이크 미니랑 오즈모 포켓 포피의 페어링도 한번 해볼 겸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마운자로의 중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저의 체형, 마운자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몸무게는 인바디 결과로 체중이 94.3kg. 참고로 저는 키가 175고요. 체중이 94.3kg였고 골격근량은 28.4, 체지방률이 45.1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만인 축에 속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인바디 기록이 제일 최근 게 저번 달이거든요. 6월 29일, 2026년 6월 29일 인바디 기록으로는 체중이 76.2kg였고 골격근량이 25.5, 체지방률은 38.5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집에 이제 아직 인바디 체중계를 못 샀어요. 단약하고 나서 살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싼 체중계가 있는데 스마트 체중계. 저희 그걸로 잰 기록이 2026년 7월 17일 기록으로 74.75kg 이렇게 받았습니다. 74.75kg. 그래서 토탈적으로는 대략 20kg 정도를 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계기가 이 10월경에 먼저 필라테스 학원을 먼저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다이어트 약을 바로 할 생각은 없었고 뭐 위고비나 막 이런 게 막 뜨기 시작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그러고 주변에 막 그런 거 보면은 약 먹으면서 빼면 건강하지 못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일단 체력을 올리고 운동으로 천천히 살을 빼보자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필라테스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등록할 때 상담을 하잖아요. 체력을 키우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체력도 키우고 제 몸이 몸이니까 다이어트도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빨리 뺄 생각이 아니라 좀 건강하게 3년 동안 뺄 생각이다.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바뀌는 선생님 말고 좀 경력이 있으시면서 여기서 오래 근무하실 분과 함께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식단을 그때부터 나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 이 식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단이 아니에요. 닭가슴살에 막 저염식 뭐 이런 식단이 아니라 튀김 줄이기. 튀김이랑 기름진 음식을 먹는 횟수를 줄이기. 그래서 일주일에 간식 포함이에요. 딱 3끼, 3일 아니고 3끼니만 이제 기름진 거를 치팅처럼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담백한 걸 먹자. 근데 그 담백한 거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확인하고 이제 먹자. 그거를 한 달쯤 했을 때 솔직히 남들이 보기에는 식단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 식단이 저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제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야채도 못 먹고 제가 좋아하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부분 다 기름진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튀김만 끊으면 돼? 그러면 가능하지 그랬는데 오늘 튀김 끊어서 이거 먹었어요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것도 기름진 축에 속해서 다음엔 이것보다 더 담백한 걸 드셔주세요 이 얘기를 한 달 내내 들었어요. 통과한 게 진짜 제가 유일하게 다이어트식이라고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푹조나 양배추 같은 걸 밑에 깔아놓고 위에 고기를 얹고 그냥 2-30분 푹 쪄가지고 먹는 찜 그것만 유일하게 통과해서 그것만 계속 먹으니까 이제 그것도 질리고 저는 제가 그 정도로 식탐이 심하고 그 음식 먹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랐는데 그날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내가 정말 심각하구나 상태가. 시기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억울하고 슬퍼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제가 이 식단을 할 수 있게 바로 잡아달라고 부탁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조언을 해주시고 하는 건데도 막 선생님이 원망스럽고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선생님이 왜 원망스러워? 선생님이 이렇게 신경 써서 내 식단을 봐주고 계시는데 그건 진짜 감사한 건데 그게 이렇게 원망스럽다고? 그러면 난 진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는 병 수준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인 진돌님께서 한 영상을 올린 마운자로를 하고 있는 한 달 차 리뷰인가? 마운자로 리뷰를 올리셔요. 저 마운자로가 처음에 그 썸네일 봤을 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길래 눌렀는데 그 마운자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마운자로라는 주사가 위고비랑 비슷한 다이어트용으로 나온 주사구나. 그때 알게 되고 이 주사를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영상을 듣고 나서 이게 지금의 내 상태에서 필요한 약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병 같은데 이걸 고치려면 어쨌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마운자로가 그 주사가 아닐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마운자로 관련된 영상을 쫙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마운자로가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거의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 리뷰가 많고 지금처럼 엄청 많은 후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있는 걸 다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을 때 마운자로로 받을 수 있는 효과 중에 먹는 양이 준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억제기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약이 억제기 역할을 해준다. 그냥 인위적으로 못 먹게 그냥 딱 막아서 이제 먹을 수 없게 먹고 싶어도 그걸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탐이 없어진다. 뭐 먹고 싶어 이런 소리가 이제 안 들리게 된다. 한번 배부르면 굳이 뭐 다른 거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비닐을 건너뛸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고비보다 부작용은 적은데 체지방이 더 많이 빠진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한번 해보자. 제가 자주 가는 병원에 먼저 갔어요. 그 약을 처방해주는 병원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사는 지역에서 유명한 병원이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디서 처방하는지 알려면은 일일이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전화를 하는 게 사실 좀 무서워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찐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살이 찐 이후에 목소리에도 지방이 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 목소리가 너무 역겹고 이제 전화를 하면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 별로라고 뭐라 할 것 같고 그런 게 심해가지고 전화를 하는 게 무서워서 필라테스 레슨이 잡힌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되는 날. 필테 학원 근처에 있는 제가 자주 가던 병원에 가서 프론트에다가 여쭤봤죠. 여기 혹시 마운자로 처방해주시나요? 첫 번째 거기서 안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두 번째로는 옛날에 그 비싼 다이어트 그 센터에서 너무 극단적인 절식 수준의 식이를 시켜가지고 면역력이 완전 뒤집어져서 열 알러지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러지가 다시 도질 때마다 가는 피부과가 있는데 그 피부과를 그러면 가보자. 두 번째로는 피부과를 갔어요. 거기다가도 물어봤어요. 처방하시 안 한대요. 두 군데가 안 한다고 해서 제 단골 병원이 세 군데인데 이제 척추 측만증 교정 받았던 곳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왠지 앞에 두 개가 안 되니까 거기도 안 될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플 광고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마음자로 처방하는 병원이나 약국을 확인하려면 무슨 어플을 깔으세요? 결국 그 어플을 깔았어요. 그 어플을 깔아서 처방하는 약국을 찾아서 그 약국에 가서 약사님한테 이거 혹시 어느 병원에서 처방해주나요? 약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약사님이 저도 많이는 모르는데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몇 군데를 얘기를 해주셔서 그곳 중에 한 곳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방을 받고 2.5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2.5를 한 달 받고 올해 7주 정도 받고 그 이후로는 7.5를 쭉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7.5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7.5를 투약 간격을 저번 달에는 투약 간격을 이제 2주에 한 번씩 맞았고요. 투약을 지금은 이제 3주 간격으로 그래서 이제 3주 맞고 단약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그렇게 맞고 있고요. 제가 맞기 시작하면서 생긴 부작용은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차멀미가 더 심해졌어요. 원래 차멀미가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는데 차멀미가 원래 엄청 심했다가 제가 좀 일부러 시내버스도 타고 다니고 좀 그러면서 내성이 생긴 건데 이 마운자로를 받고 차멀미가 다시 그 극심했던 시기의 수준으로 돌아가가지고 몰비약을 안 먹으면 정신이 없는 약간 거의 실신지경으로 버스에서 너무 힘든 그 상태가 됐고 아직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게 PMS. 이 PMS가 필라테스 하고 이제 센스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좀 건강해지면서 슬슬 약해지나 했는데 거의 10배 수준으로 심해졌어요. 10배가 얼마나 심한데 그렇게 쉽게 말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진짜 10배인 게 PMS가 너무 심해서 그 시기에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집 밖으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온몸이 안 좋으니까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출근도 못하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PMS가 정말 심하고 생리가 되면은 오히려 몸이 괜찮아지는 사람이었는데 생리통도 심해진 거. 그 PMS부터 생리까지 그 대략 2주간을 한 달에 2주를 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전 PMS가 정말 심해졌고 그래서 진짜 10배 거의 진짜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이 샛노래지고 입술이 새하얘지고 걸을 때마다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주변에서 얘 실려가겠어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럴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엄청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10배가 맞아요 여러분. 10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0배로 심해졌고 기립성 저혈압도 심해져가지고 판매업 특성상 구매자분들이 이걸 사겠다고 하시면은 재고를 꺼내주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면은 너무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어서 뭔가를 잡고 좀 쉬었다가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 직종이 유독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는 직업인데 그걸 할 때마다 안 좋더라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올 때 그때도 살짝 빨리 나오려고 싹 일어나면 어지러워가지고 다시 쓰러질 것 같고 눈에다가 탁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좀 쉬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좀 많아졌고요. 이번에 다음 달에 건강검진을 갔는데 빈혈 검사도 추가로 받을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탈모는 듣긴 했어요. 탈모가 생긴다. 근데 이제 다들 하시는 말이 탈모는 어쨌든 살이 많이 빠지는 만큼 이제 몸에서 영양분도 부족한 상태가 되고 이제 모근에 힘이 없어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식의 탈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돌아온다. 그런 말도 있었고 제가 원래 머리숱이 많은 편이라 그래 탈모 돼서 머리 많이 빠져도 난 그래도 머리숱 많은 편이니까 그냥 괜찮을지도 몰라. 이제 그 생각과 혹시나 내가 감당 가능한 양보다 탈모가 더 심해져서 대머리가 돼서 가발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탈모는 그냥 감수하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5를 맞을 때까지는 탈모가 없었어요. 7.5부터 생겼어요. 7.5때부터 제가 부작용이 정말 극심해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탈모도 생기고 7.5때부터 몸이 무기력해지는 거. 무기력감이랑 몸에 힘이 너무 없어서 걸을 때마다 너무 힘이 들고
등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등필 힘이 안 나. 그게 7.5부터 저는 시작이 됐어요. 7.5 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근무하면 기적이고 거의 근무를 못했어요. 근무를 못한 것도 막 이번 주 쉴게요 이래서 근무를 못한 게 아니라 아 진짜 출근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그날 아침 상태 보니까 이거 출근하면 출근길에 쓰러져서 응급실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더위 먹는 것도 좀 심해진 것 같고 그냥 다방면으로 몸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저 같은 뚱뚱한 분들을 위해서 나온 주사여서 그분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주사여서 그런지 저는 5까지는 그 PMS 빼고는 큰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뭐 차별미는 어쨌든 멀미약을 먹으면 되니까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이제 5를 맞을 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그 식단의 도움을 받고 운동을 하고 멀미약 먹고 차 타고 그 정도면은 괜찮다 정도였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7.5부터는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맞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 시기가 오면 스트레스 받고 무섭고 7.5 때는 진짜 언제 내가 실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 같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벌써 단약을 안 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마흔가루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어쨌든 다이어트를 저의 적정 체중만큼은 빼놔야지 요요가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제 힘으로 못 빼가지고 이 약의 힘을 받은 거니까 저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살을 뺀 거면은 이제 뼈말라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적정 체중만큼은 살을 빼놔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버티자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칠동가 힘든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었어요. 제 정상 체중이 인바디에서 65.3, 65.7 이제 그 정도예요. 그래서 65 찍고 그만하자 그 생각으로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건데 그게 7.5를 일주 간격으로 2달을 맞고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 처방을 받으러 가는 게 무섭고 언제 줄이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자리만 바뀌면 단약 가고 싶다. 제가 한 달에 대략 3kg 정도씩 빼고 있으니까 이 페이스라면 65까지는 지금부터 6개월을 잡아서 천천히 빼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건강을 위해서 6개월을 이걸 갖고 버티라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계속 일주 간격으로 맞았지만 이거 진짜 몸이 안 받는 것 같다.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맞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일주일을 쉬어가면서 2주 간격으로 7.5를 맞았고요. 지금은 3주에 한 번씩 맞는 걸로 기간을 늘렸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제 몸에 맞춰서 제가 늘린 거고 맞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까지만 맞고 이번 거 끝나면 필라테스 횟수를 늘려서 운동으로 빼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누워만 있으니까 다시 우울해지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일상생활도 안 될 정도로 무리해서 살을 빼는 게 맞나? 이제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언제 응급실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제가 그 94kg일 때 저와는 또 다른 의미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약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맞고 있는 게 3달 정도 3주 간격이면 3달 정도 맞을 거예요. 그래서 3달 후부터 단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 약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한번 병원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맞아보세요 라고 이제 권장하는 분은 물론 제가 권장했다고 바로 처방받으시면 안 되고 잘 찾아보시면 그냥 공장식으로 처방전만 내주는 곳 말고 상담해주는 곳 있어요. 상담해주는 곳으로 가서 의사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랑 충분히 내가 이거를 맞아야 되는 사람인가 회의를 해보고 결론이 나면 그때 처방 받으시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처방 받으시는 걸 추천하는 분 우선 저처럼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못 줄이겠어. 이 내 힘으로 못 줄이겠다는 그거는 사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나는 맘만 먹으면 기름진 음식 안 먹을 수 있어.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피트쌤이랑 했던 거 일주일에 3끼만 기름진 거 먹기. 이 기름진 거의 기준은 튀김만이 아니고 튀김, 떡볶이, 김치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딱 3끼만 기름진 거 먹고 3끼 아닌 건 담백한 거 먹기. 그걸 한번 일주일 해보세요. 그거 일주일 해봤는데 너무 힘들고 약간 하루 일상생활이 안 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정도 수준이면은 저랑 상황이 비슷하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약이니까 의사 선생님 상담 받아보시고 꼭 맞으시길 그렇게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는 먹는 양 많은 분. 앞에랑 이제 같은 거 아니야 싶으실 수 있는데 달라요. 왜 다르냐면 식단으로 하루 3끼 먹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간식 안 먹기 이런 거랑 간식 안 먹고 하루 3끼만 먹기, 한 공기만 먹기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한 공기만 먹어도 살이 빠지는 분들. 제가 그 상황이었거든요. 한 공기만 먹어도 살이 빠지는 분들. 그분들은 한 공기만 먹는 게 안 돼서 살이 찌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받아야 하는 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제가 앞에 튀긴 건 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혼자서 해보시고
한 끼에 한 공기만 먹기를 해보시고 이거 할 때 내가 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게 힘들었어. 한 끼만 먹는 게. 그리고 너무 우울해졌어. 이 한 끼만 먹는 게. 그러시면은 이제 받으셔야 되는 그 대상이 맞으시니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그런 거 많이 뜨잖아요. BMI 25 위인 분들만 하세요. 25 미치면 부작용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0kg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BMI가 30.8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마운자로를 30.8에서 시작을 했고 BMI 30.8에서 지금은 24.9예요. 그만큼 떨어졌는데 확실히 이 26, 7에서 24까지 떨어진 이 기간 동안 부작용이 유독 심해졌어요. 그 7.5를 맞은 특히 처음에는 그냥 복용 용량이 늘어나서 부작용이 심한 거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뚱뚱했던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잖아요. 제 몸무게가 이제 그 약을 맞았을 때 괜찮다고 하는 그 수치를 벗어난 몸이 된 게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막 그런 거 뜨잖아요. 병원 갔는데 인바디 제라에서 쟀는데 BMI 수치 25 이하여서 처방 못 받으셨다. 처방 안 받으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맞다고 봅니다. 제가 느꼈을 때 그때부터 부작용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분들은 BMI 25 위인 분들, 25 위인 분들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저처럼 정말 이게 살이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는 거고 부작용을 다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됐고 이 마음자루가 사실 살이 어쨌든 약이잖아요. 살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살을 빼게 도와주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살이 예쁘게 안 빠져요, 여러분. 시들듯이 빠져요. 얼굴도 찌글찌글하고 안 예뻐지고 몸이 막 이렇게 예쁘게 빠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약간 말라간다? 나무가 말라간다? 그런 느낌?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으로 살이 빠지거든요. 미용 목적은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얼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난 정말 뚱뚱해서 이제 잘 때 누우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그 정도로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에 살밖에 없어서 건강검진상은 다 괜찮다는데 내 몸이 안 좋아서 유일한 이 몸이 안 좋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비만밖에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진짜 말씀드릴 건 미용 목적으로 빼지 마세요. 미용 목적으로 이제 마운자로가 살 잘 빠진다니까 빼볼까 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주로 제 주위에서 물어보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탈모가 진짜 많이 생길 거고 왜냐면 그분들은 25 미친 분들이거든요. 제가 딱 봐도 제가 지금 24.9니까 저보다 마른 분들은 어쨌든 24.9 미칠 거 아니에요. 딱 봐도 미칠 것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 맞았을 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심한 부작용을 그대로 겪을 텐데 이거 그대로 겪으면서 탈모 겪으면서 안 예쁘게 빠져가지고 얼굴이 살이 좀 얄쌍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해골바가지가 되듯이 살이 빠지고 배가 찌글찌글해져가지고 이제 살이 이렇게 볼품없게 찌글찌글해지는 그런 게 생기고 이제 그런 거를 감당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저는 그분들은 이제 뭘 미용 목적으로 빼는 건데 그렇게 안 예쁘게 빠지면 또 그것도 그것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은 원래 멀쩡한 몸에 인위적인 가하는 거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실험을 하셔야 되는지 사실 그분들은 저는 주사를 맞으실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치료제로 나온 거잖아요.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이시면 주사를 맞으실 게 아니라 그냥 헬스장 가서 PT 받으시고 필라테스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예쁘게 뺄 수 있는 다이어트 방식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완전 비추천.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저처럼 뚱뚱하고 이 뚱뚱한 내 몸에 사랑해 이런 분들 말고 뚱뚱하고 내가 스스로 느꼈을 때 이 뚱뚱한 몸 때문에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아. 전 그 상태였어요. 전 90kg 넘었을 때부터 진짜 누워있으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밤에 자다가 몇 번씩 무서웠어요. 나 이대로 자다가 다음날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저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 조카랑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의 살찜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마흔다루는 절대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돈으로 필테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필테를 해보니까 필테가 체력도 올리면서 살을 예쁘게 빼면서 자세 교정도 하면서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필테를 하시고 이제 뭐 무슨 중요한 사진이 찍히는 일정을 앞두고 빡세게 다이어트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마사지를 받으세요. 부종을 빼세요. 부종 마사지. 붓기 빼는 거 있잖아요. 마흔자루는 하지 마세요. 진짜 비추천입니다. 너무 길게 말한 것 같은데 어떻게든 영상에 올릴 때는 많이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마흔자루 얘기는 이렇게 끝입니다. 다음번에는 단약할 때 단약 일기로 한번 찾아봐 볼게요. 마흔자루 맡고 계시는 다른 저와 같은 쪼둥이 분들 파이팅 하시고
우리 완주까지 힘내요. 저도 이제 단약하고 나서도 다이어트 계속 할 생각인데 어쨌든 저의 다이어트는 62까지 빼고 65에서 유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적정 체중이.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